안녕하십니까. 이번 과정에서 배울 내용은 데이터 시각화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란 여러분들이 엑셀을 이용해서 각종 차트를 그려본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원 그래프라든지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각종 차트나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데이터 시각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통계적 방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통계적 분석 방법은 주로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전체 모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이제 목적이라 그러면, 머신러닝은 주로 이제 미지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이제 중점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통계적 분석 방법이든 머신러닝 방법이든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는 분석한 결과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이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한 결과 또는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이제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시각화가 최종 분석된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든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때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크게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에 숨겨져 있는 인사이트를 우리가 알아내는 그런 데이터 분석법에 대해 가지고 이번 과정에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시각화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많은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한눈에 아주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엑셀에 이렇게 많은 이제 그 데이터들이 혼재되어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테이블로 봤을 때는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것을 어떤 그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 형태로 바꾸게 되게 되면 이 많은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한눈에 금방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쉽게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 그 자체만으로 또는 이제 보고서, 글로 된 것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사람은 그 어떠한 감각보다 시각적 입력을 굉장히 빠르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숫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어떤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방법, 그 수단 외에 데이터 분석하는 그 중간, 데이터 분석 과정 내에서도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이상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에 숨어져 있는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 분석할 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관관계라든지 경향성 이런 것들을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화면에 4개의 데이터셋이 지금 있습니다. 이 각각의 데이터셋은 X, Y 이제 두 개 숫자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4개 데이터셋의 X 변수에 대해서 그 평균, Y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다 구해보면 4개 데이터셋의 X와 Y의 평균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X 평균 같은 경우는 11, Y 평균의 같은 경우는 이제 7.5로 모두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분산, 각각 X, Y 변수에 대해 가지고, X의 분산은 약 10, 그 다음에 Y의 분산은 3.75로 4개 데이터 세트의 분산도 모두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제 상관계수, 1, 2, 3, 4 데이터 세트의 X와 Y 변수에 대한 상관계수는 0.875로 모두 동일하고요. 심지어 이제 그러다 보니 회기식,
1차 회귀를 했을 때 y는 3.0 더하기 0.5 x로 회귀식도 4개 데이터 세트가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 요약 통계량, 우리가 통계량까지 구해봤는데도 모든 데이터 세트의 요약 통계량, 변수, 그 평균이라든지 분산, 그다음 상관계수, 회귀식 모두 동일하면, 자, 우리는 이 데이터 세트 4개가 모두 동일한 데이터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셋을 그림,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와 이제 같습니다. 1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x와 y가 어느 정도 산포가 있고 1차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2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요 숫자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와 같이 이런 2차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는 데이터셋이었습니다. 3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어느 한 점, 이 점이 굉장한 이상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었고요. 4번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x가 한쪽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두 군데의 x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회귀식으로 그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숫자로만 되어 있고 요약 통계량을 구해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모두 동일한 데이터셋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4개 데이터셋의 그 특징이 모두 다르죠. 요거는 이제 1차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런 데이터셋이고, 이건 2차 곡선 경향을 보이고 있는 데이터, 요거는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 4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회귀식을 세운다 그러면 중간에 뭔가 많이 빠져 있죠. 이런 데이터를 더 모아야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쓰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도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분석해야 될 분석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의 어떤 정보를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산출물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조직 내에서 공유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원들끼리 그 정보를 쉽게 또 빠르게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내에 있는 그 조직 내의 어떤 그 정보의 인사이트들을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내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대시보드 형태로 공유를 하게 되면은 조직원이 그 각자의 관점으로 이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기회 탐색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자 같은 경우는 이런 대시보드 형태를 보면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은 지금까지, 예전에는 머신러닝이나 통계적 방법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데이터 시각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프나 차트를 이용해서 내가 찾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목적을 뒀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 데이터 시각화 자체가 머신러닝처럼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의 하나의 장르로서, 도구로서 크게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하면은 머신러닝,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이 커진 이유가 뭐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그 어떤 툴,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어떤 그 단순한 결과를 전달하는 데이터 시각화가 아니라 이 시각화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까지 숨어있는 어떤 인사이트, 우리가 모르는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분석법으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소프트웨어 하나로 우리는 MS사의 파워 BI를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MS 파워 BI와 같은 최근의 시각화 도구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엑셀과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가상의 전자회사의 매출 실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언제 얼만큼 팔렸는지 엑셀로 이렇게 정리한 파일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이익이 얼마인지, 이익률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제품별로는 어떤 제품이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기존의 우리가 전통적인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요약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연도별로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을 했는데 제품별로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채널별로 이익이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새롭게 다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MS 파워 BI 같이 최근에 시각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하고 대화 형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로바로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화면은 우리가 이제 실습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 볼 산출물의 일부인데요. 먼저 보여드리면은 아까 그 엑셀에 있는 어떤 전자제품 회사의 총 매출 실적을 이렇게 요약하여 시각화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이는 거는 이 회사의 총 매출 금액이라든지 매출 원가, 이익, 이런 것들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고, 연도별로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제품군이나 그 채널별로 이익, 그 다음에 이익률 같은 것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014년도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으면 막대 그래프에 2014를 클릭을 하게 되면 위에 요약 정보들도 2014에 해당되는 숫자로 바뀌게 되고, 제품군에 대해서도 요 하이라이트된, 활성화된, 요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이제 2014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활성화되어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휴대폰의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 그럼 휴대폰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연도별 데이터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된 부분은 전체 데이터 중에 휴대폰이 차지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여주게 되고, 채널이나 그 다음에 연도별로 이런 것들도 전부 휴대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활성을 하여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엑셀로 시각화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기준을 바꾸게 되면은 그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를 이제 그려야 되지만, 파워 BI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역별로라든지, 그래서 뭐 서울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활성화해서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하고 상호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식으로 실시간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각화를 바로바로 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요즘에 이제 시각화 도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파워 BI는 데이터를 인터랙티브하게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클릭하는 항목에 대해서 바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부서 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팀원들끼리,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데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보고서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개발자의 도움 없이, 예전에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IT에 능통한 전문 개발자가 들어와서 이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줘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지어 이것을 만들어 주고 떠났는데 현업 담당자가 사용하다가 레이아웃을 바꾼다든지 어떤 새로운 시각화 도구를 추가하고 싶을 때는 다시 그 개발자를 불러다가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대시보드를 다시 수정하거나 개발해야 됐어야만 했는데, 파워 BI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전부 현업 담당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 생산 담당자가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사용하는 정도의 실력이면은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게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창에 파워 BI 갤러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파워 BI 갤러리 커뮤니티가 이제 검색이 될 텐데요. 여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각종 보고서들을 공유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여러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보고서들을 보면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구성, 어떤 데이터는 어떤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같이 한번 보시면 호주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가 대중교통 현황 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각화 도구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는지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팝업이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항목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항목에 맞추어서 이렇게 그래프들이 바뀌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워 BI 갤러리에 들어오셔서 다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놓은 그 보고서들,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다시 바꿔서 보고서를 만드는 데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